자, 요 문제는, 자, 우리 조금 이제 살짝만 좀 정리 좀 해놓읍시다. 자, 어디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되냐면, 여기 밑에 있죠. 요 부분을 정리해줘야 돼. 우선은 복소수 Z가요, 0은 아니고요. 야, 복소수와 그에 대한 켤레 복소수가 같아야 돼.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그치? 따라서 그냥 고민할 거 없고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다? 야, 그러면 그 얘기라는 것은, 봐봐. 실수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 켤레 복소수는. 변함이 없잖아. 그런데 허수 부분에 대해서 부호를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고요. 결국 Z와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 사실은 허수부 있죠. 허수부가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살아있지 않으면 켤레를 처리하든 안 처리하든 변함이 없잖아. 그치? 자, 따라서 무슨 얘기, 그냥 요새 간단하게요. 그대로 요거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거 있지? 얘가 0인 x의 값만 단순하게 구해주면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 때문에 조금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거야. 자, 보니까 x 빼기 1이고요. x 빼기 2가 0인 상태에서요. x라는 값은 1과 2죠. 자, 그런데 요거 주의해야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요 부분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 요 실수부가요. x 플러스 3 x 빼기 2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실수부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x가 마이너스 3이나 2가 되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2는 x 쳐주고 뭐만 답이 되는 거야? 1만 답이 된다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보시면요. 요 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가우스의 정의예요. 가우스. 그쵸? 가우스 함수에 대한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 무조건 가우스에 대한 가우스 방정식이 되는 거지. 야, 무조건 뭘 해주니? 여기 보면요. 2와 4라는 요 구간에 대해서 얘를 분류해 줘야 되죠. 분류. 자, 분류를 보니까요. 요렇게 준다. 자, 2와 4 사이에 대한 정수의 값 누구 있니? 우선 2는 앞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딱 하나밖에 없지. 3밖에 없잖아. 그래서 분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분류해줘야 되냐면 2에서부터 x가 3 사이, 3은 포함하면 안 돼, 오른쪽은. 자, 그리고 나서 3에서부터 x가 또 얼마 사이? 4 사이. 자, 이거에 대해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이렇게 가보자. 2에서부터 x가 3 범위. 야,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버려. 가우스 x라는 거예요. 야, 이 범위에 대해서는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되니? 무조건 2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우스가 처리되어 있는 거는 2로 변환시켜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x 플러스 5요. 자, 몽땅 다 넘겨서요.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빼기 3까지 해줘야지.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해.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안 된다고 겁먹지 말고 무조건 뭐 해준다?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b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결국 얼마? 10이니까 3까지 해주자고요. 조금 숫자가 더럽지만 좀 이따 답을 낼게. 자, 두 번째 범위. 이번에는 3에서부터요. x의 값이 얼마 사이? 4 사이. 그럼 이때에 대한 가우스는요. 3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게 3이라고요. 그래서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5란 말이야. 몽땅 다 또 넘겨줍니다. 자, 그러니까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고요. 빼기 2까지 가주면 되지. 아우, 다행이다. 얘는 그냥 겸손하게 인수분해가 다 되지. 그치? 자,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가 x 빼기 2, x 플러스 1로 되니까 요때에 대한 x의 값은요. 그대로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고요. 이해가죠? 자, 요 조건 하에 이제 결과죠. 자, 결과라는 것은 이 조건 하에 이 결과 교집합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런 거 루트 있는 거 우리는 이제는 대충은 좀 계산해 줘야 돼. 요 안에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값이 들어있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놈과 또 하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게 있지. 그치? 대충 생각해. 대충 루트 13 있죠. 얘는 대략적으로 얼마쯤 되니?
3이지. 3점 얼마 얼마인 거야. 그치? 3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요렇게 더하면 4점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2로 나눠주니까 대략 얼마가 되니? 그렇지. 2점 얼마 얼마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또 1 빼기 하고요. 여기 3점 얼마 얼마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 빼기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따라서 얘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되겠지. 그치? 자, 교집합 범주니까요. 답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2와 3, 4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 놈이네. 따라서 그때에 대한 해가 우선은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된다고.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번에는 요 조건 하에 요 결과란 말이야. 무슨 집합도? 교집합 처리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도 이 범위 안 들어있고 2도 이 범위 안 들어있지. 그치? 따라서 이때는 범위에 값이 있다 없다. 해가 없다. 결론 내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따라서 답은 요거 하나 더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요 문제는 조금 주의해야 돼. 자,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되냐면 요거. A가 우선은 정수라는 조건. 나중에 최종적인 답을 낼 때 좀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 2차 방정식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이 지금 실근 B를,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야.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잘해줘야 돼. 보통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판별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개수들이요. 문제가 좀 발생했지. 보니까요. 다 허수나 미지수로 우선했지. 이때는 판별식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실근을 갖는다. 다음에 등호를 만족하는 값이 있다 이거야. 만족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게 허수가 들어가 있잖아. 허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 해줘야 돼? 바로 복소수의 상등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때는 상황이 달라요. 실근을 갖는 조건 하에다. 자, 따라서 먼저 귀찮긴 하지만 싹 다 전개. 그럼 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나서 x의 제곱 i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여기 그대로 ax 써주고요. 마이너스 3xi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i는 0 이렇게 하라고요.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 자,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가는 거야. 실수부라는 것은 요거 요렇게 있네. 그래서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x 가고 마이너스 8까지 가고. 그리고 허수부로 보자. 허수부 체크만 좀 해줄게.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지. 그치? 자, 따라서 요 부분이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10이면서 i고 0이요. 야, 그러면 결국 얘가 복소 상등에 의해서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지, 동시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 나오냐? x의 제곱 빼기 ax 빼기 8은 0. 근데 얘는 지금 당장 못 써먹어. 바로 요거.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10은 0. 근데 얘가요, 그대로 뭐가 가니?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따라서 요거 보니까요, 5, 2, 10으로 처리해주니까 x 빼기 5,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우선 두 놈 나오지. x가 한 놈이 얼마? 우선은 마이너스 2지. 또 하나 요 놈은 또 x가 얼마? 여기가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요걸 넣었을 때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x가 마이너스일 때, 잘 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요것도 만족해니까 먼저 2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요 4가 되고요. 그리고 2a가 되고요. 빼기 8은 0이지. 그러면서 요거 연산하니까 마이너스 4인데, 그래서 a라는 것은 결국 2로 정리가 되지. 그 다음 것도 좀 해놓고 얘기하자. 5를 넣자. 자, x가 얼마일 때? 5일 때도요. 그러니까 5를 넣어주니까 어디 갔니? 5, 25 되고요. 빼기 5a고요. 그리고 빼기 8은 0 되겠지? 그러면서 요걸 넘겨준 상태에서 5a라는 것은, 자, 여기서 8을 빼줄래? 8을 빼주니까 얼마가 처리가 되니? 17이 되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이 얼마가 되냐? 5분의 17이지? 근데 문제가 좀 있지? 얘는요, 뭐가 아니니? 정수가 아니지. 따라서 요때는 요거는 해가 되진 않고 요거만 해를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그때 해라는 것은, 근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놈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곱해주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요 문제도 역시
두군이 주어진 상태 2차반 새로 만들어주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먼저 요거 좀 잘 봐야 된다. 얘가 아주 쉽게는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놈에 대한 두군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 무조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뭐니? 근각계수 관계지. 자, 그러면 두군의 합이요. 두군의 합. 두군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빼기 4고요. 자, 두군의 곱이요. 두군의 곱은 A분의 C니까요. 그대로 2가 되겠지. 그치? 야, 그런데 여기서 왜 조금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래 이놈을 두군으로 한 2차 반전식 그냥 절대값까지 씌워져 있는 거야. 그것이 두군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근, 얘가 한 근이야. 그러면 2차 반, 요 내용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새로 세워보면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최고창은 1로 할게. 객관식 문제인데 보니까요. 다 최고창 1로 돼 있네. 그러면 x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두군의 곱이잖아. 그치? 아니, 두군의 합이니까 절대값 알파 또 절대값 베타 가로 닫고 x요. 그리고 나서 두군의 곱이니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절대값이 사라져야지. 근데 절대값 사라지는 케이스가 좀 두 가지잖아.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하고 지금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줘야 되냐. 잘 봐야 된다. 두군의 합이 음수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금 요거 하나만 보면 모르는데 한꺼번에 봐. 곱했더니 2야.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 두 개 곱해서 요거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양수거나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 결국 둘 다 음수면 그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아, 따라서 여기 알파도 음수고요. 베타도 무슨 수라는 걸 우리 판단할 수 있어? 음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의 식은 좀 바뀌겠지. x의 제곱이고요. 자,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써주고요. 얘는 마이너스 베타 써주고요. x 써주면 돼요.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또 요 놈도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겠지? 딱 정리 좀 해주니까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한꺼번에 뽑아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x고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네, 그치?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끝. 자,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형태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니, 그치? 자, 보시면요. 자, 요 문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아까, 그 전에 알려줬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여기. 요시. 요걸 보자마자 바로 식 뽑아줘야 되고, 또 하나, 그 전에, 두근에 대해서 언급하면 무조건 뭐였니? 근각일수 관계였지, 그치? 그래서 두근의 합은 4고요.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열로 가야 돼, 요거. 야, 우리 요거 앞선. 요는 보니까 x의 제곱에 대한 개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2차 식이 fx야. 우리 앞선에 뭐라고 얘기했니, 내가? 여기 안에 x의 요 값들이 있지. 이것들이 먼저 뭘 가져? 인수로 갖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한번 봐봐. f하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fx는 하고 그대로 x-알파, x-베타 잡는다. 근데 뒤에 어쩌고저쩌고 식을 어떻게 잡아야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온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돼. 자, 요 뒷부분은 어떻게 하면 딱 맞냐면, 자, 내가 쓰는 건 맞는지 확인만 해. 여기서요, x하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갈게요. 그럼 자, 알파 넣으면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상쇄되지. 근데 마이너스 b지? 그럼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가 되기만 하면 되지? 아니, 플러스 베타? 자, 또, 베타를 넣었더니 여기 상쇄되고요. 베타를 넣었더니 없어지지? 근데 마이너스 알파니까 또 마이너스가 요거 없어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 맨 바깥에 이거 빼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딱 맞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니 안 가니?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요. 자, 요 부분을 먼저는 1차적으로 전개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x의 제곱이고요.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요. x고요.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지? 그 뒤에 마이너스 x가 있고요. 플러스 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가자고요.
자, 요 상황에서 동류한끼리 정리까지 하다. 자, 그럼 x의 제곱이고요. 빼기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이것까지 안으로 넣어줄 수 있지? 그리고 상수항은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바로 얘가 fx인 거야. 자, 근데 fx 우리로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지 않니? 이제 그대로 나와있지. 따라서 fx라는 것은 그대로 x의 제곱이고요. 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라는 건 4니까 그대로 5로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리고 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까지 넣어줘요. 자, 그래서 정리된 식이요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까지 가주면 되지. 이거 자체로도 인수분해 되지만 사실은 자 봐. 이 식에 대한 두근을 감마와 델타로 잡았지. 그러면 사실 원하는 교과의 목적은 근과 계수 관계일 거니까. 자, 그래서 감마 플러스 델타요. 자, 얘를 0으로 보고 근을 구해주는 거지. 그치? 근과 계수 관계 적용해주면 되네. 5 해주면 되겠지. 감마 곱하기 델타요. 그럼 마이너스 6 해주면 되겠지? 그런 전제하에 바로 요걸 구하라 그랬지. 그치? 자, 감마의 제곱 플러스 델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전체 제곱에 빼기 2 곱하기 감마 델타라고 해주라고요. 자, 따라서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 5, 25 해주면 되지. 자, 그리고 요것도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12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요거 37로 가자고요. 이해가니? 자, 지금부터 처리할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 어떤 학생이 방금 컴플레인 걸었어요. 2차 방정식 했는데 왜 또 2차 방정식이냐고. 근데 이 단원의 명은요, 우리 좀 봐야 돼.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요 단원의 목적을 봐야 돼요. 우리 중3 때 2차 함수 다 배웠죠? 그래서 뭐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고요. 웬만큼에 대한 기본 정보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면 2차 함수, 먼저 함수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하고 나서 목적이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인 거야. 그걸 우리는 인지를 해줘야 될 단원인 거야. 근데 요거 맨 처음 거는 그냥 중3 때 내용이라서 살짝만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자. 단순한 2차 방정식 개념 이 내용이야.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식의 형태만 정확히 알면 2차 함수는 웬만큼 다 처리가 되죠. 자, 먼저 2차 함수에 대한 식의 형태 세 가지를 좀 언급해보자. 자, y는, 자, ax의 제곱, 자, bx, c요. 아, 그냥 요거 이쁘게 일률을 쓴 거 얘기하는 거지. 바로 요거 뭐니? 일반형이라 부르지. 자, 일반형에서 우리가 써먹을 거 딱 하나다. 그러니까 일반형의 상태에서 우리 아마 너희도 어릴 때 요거 기억날 거야. 대칭 축 뽑는 요령은 알죠? 그거는 좀 활용도가 높아서 꼭 해놔요. 대칭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요, 그래프 그릴 수 없죠. 그래서 뭐 해주니 이거? 표준형 고쳐주지. 그래서 y는 최고차항수는 묶어놓고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로 만들어주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바로 어떤 거 찾아주니? 바로 맨 처음에 a에 의해서 개형이 결정이 되죠. 개형이라는 것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뭐 결정했니? 꼭지점이었죠. 바로 요거 완전 제곱이 0인 xA가 요거 어디다 생각하면 qA가. 자, 요게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이 뭐니? 바로 대칭 축이지. 근데 여기서는 대칭 축이요. 그대로 x는 p죠. 요게 바로 대칭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고요, 분석해 나가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해놓는다. y는 이래 갖고요. 어떤 정보가 주어질 때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주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바로 a 최고차항 묶어놓고요. x-알파, x-베타로다가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드는 거 있지? 이때 나오는 알파, 베타가 바로 무슨 점을 얘기하니? 알파, 0, 베타, 0을 지나는 바로 x 절편을 의미하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다가 절편의 값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를 구성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꼭지점과 뭐 개형이나 대칭 추가를 해주면 요걸로 구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식의 형태에서 우리는 2차 함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다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2차 방정식과 함수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과 함수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바로 앞 단원에 이제 다 풀 수 있죠. 근도 다 구하고요. 자, 그래서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해를 구해보면 그때 x의 값이요 알파와 베타가 나오죠. 뭐 이거는 뭐 그냥 근해분식 구하든가 아니면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지금 이런 관점이 아니고 기본 관점 뭐냐? 잘 들어.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함수를 방정식 관점으로 보는 게 목적이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볼 거야. 등호를 기준으로다가 좌변 있죠. 요거를 fx는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로 볼 거예요. 등호를 기준으로 y는 0이라는 뭐니 이게 x축이 되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아이 바로 자, 바로 뭔 얘기냐면 2차 함수와 뭐와의 관계냐면 x축과의 관계인 거예요. x축과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x축 이렇게 포진해 있다. 얘가 x축이야.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형성될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인 거야. 자, 봐. 요렇게 되거나 또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될 때가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얘는 교점이 없고요. 얘는 접하는 거고 얘는 교점이 두 개인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교점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자, 요 2차 함수와 요 방정식을, 요 y는 0이라는 요 x축과 요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잘 들어야 돼. 먼저 첫 번째, 교점이 두 개야. 그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결국 2차 방정식일 뿐이잖아. 그러면, 자, 요렇게 거는 거야. 자,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이야. 그러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이란 건 뭘 얘기하겠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기하겠지?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그때는 0보다 크다라고 판별식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2차 함수와 x축이 접해. 이렇게 접한단 말이야, 접해. 그럼 교점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접한다 이거죠.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그럼 그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점이 없어. 만나지 않는데. 그럼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처리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잘 봐.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런데 얘는 이제 2차 함수 x축인데,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야. 이번에는 함수의 관점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냥 직선이 뭐 이 직선이라고 할게. 그냥. 오케이? 요거를 y는 mx 놓자고. 근데 2차 함수가 그러면 요거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총 몇 가지가 아니면 역시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요렇게 안 만날 수도 있죠. 그쵸? 또 하나 얘가 요렇게 부드럽게 가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서 두 개 만날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교점이 두 개일 때와 교점의 형성이 하나 접할 때와 안 만날 때의 세 가지 케이스가 역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한번 볼까? 2차 함수 식을요. y는 ax의 제곱 bx c로 놓게. 직선이 y는 mx n으로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만일에 교점의 관계로 따지고 싶다. 얘를 어떻게 놓는 거냐? 교점이라는 건 y의 함수의 값이 같은 거거든. 그때 x 값을 구하는 거야. 따라서 y는 서로 같다. 요거와 요거 서로 같다라는 식의 형태로다가 ax의 제곱 bxc는 자 mx 플러스 n으로 놓는 거야. 그래서 몽땅 다 어디 쪽? 좌변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ax의 제곱하고요.
b 빼기 m x 하고요. c 빼기 n은 0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됐지. 그럼 2차 방정식이 이번에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거꾸로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 2차 방정식이요. 먼저 판별식 t가 0보다 커요. 그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니? 서로 다른 도 실근을 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거꾸로 만일에 이 함수와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 2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겠지. 역시 자, 또 판별식 t가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이야. 그러면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가자. 어떠한 관계다? 두 직선이 접한다. 접한다는 건 교점 몇 개? 1개. 자, 근데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근이 없다지, 그치? 근데 근이 없다지만 함수의 관점에서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판별식이. 이해가냐, 안 가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니? 함수라는 것은 방정식에 의해서 교점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결국 우리가 보면 x축과 거의 직선 위주로만 얘기하고요. 그 이상의 차수는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얘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건데, 지금도 3, 4, 5까지 해줘야 되거든? 근데 3을 조금 잘 봐놓은데, 이번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등식 부분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3번과 4번과 5번을 내기가 쉽진 않을 건데, 쉽게 낼 거야. 근데 부등식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프게 낼 거거든? 근데 엄청 골치 아프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 2차 함수이고요. 동시에 방정식이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요, 근의 부호라는 것부터 좀 볼게. 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c는 0이 서로, 그러니까 근이 있어 하여튼. 근이 알파 베타. 당연히 이때는요, 근의 부호 따지는 거면 실근이겠지. 자, 그러면 이때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조건을 더 가미하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나올 수 있니? 두 군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조건이야, 양수. 두 군의 부호가 모두 양수야. 자, 근의 부호에 대한 판단 문제는요, 얘는요, 자, 아이고, 여기 좀 옆에다 조그맣게 좀 써놔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뽑아주는 조건들이요, 몇 가지를 사용할 거냐면, 세 가지를 사용할 거야. 되게 쉬워. 첫 번째, 판별식을 씁니다. 두 번째, 두 군의 합을 쓸 거야. 자, 세 번째, 두 군의 곱을 사용해요. 자, 좀만 생각을 해보자. 두 군의 부호가 모두 양수야.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야, 둘 다 양수라는 건 하여튼 실근을 갖는 거지, 둘 다? 그럼 0보다 뭐 하는 거니? 큰데 잘 들어. 등호도 넣을 수 있지. 왜요? 둘 다 2, 2. 우리 중군이라고 해서 하나로 얘기하지만 진짜는 몇 개야?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군만 나오면 이렇게 해줘. 근데 서로 다른 두 군 나오면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명심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두 군의 합이야. 야, 좀만 생각해봐. 부호가 모두 플러스야. 그럼 더하면 또 뭐가 되겠니? 당연히. 플러스 양수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두 군의 곱이야. 두 군의 곱 역시만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또 무슨 수? 양수가 되겠지. 바로 요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으로 답을 내면 돼. 자, 두 번째요. 자, 두 군의 부호가 모두 음수야. 야, 그러면 음수든 양수든 중요한 건 판별식이죠, 판별식.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등호 들어간다 그랬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럴 수 있다고. 이해가니? 자, 그리고 나서 두 군의 합. 야, 음수 더하기 음수 무슨 수? 음수지 뭐. 그렇지? 그런데 두 군의 곱은 뭐가 되니? 양수가 되겠지, 양수. 그렇지?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보자, 세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반배야, 반배.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해가니? 야,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먼저 판별식부터.
그냥 두근이네? 그리고 하여튼 실근 존재하네? 근데 이때는 0보다는 그냥 크기만 해야지. 등호 왜 안 돼? 이게 부호가 반대라는 게 하나가 1이고 또 하나가 1 이게 아니잖아.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조건 두 놈은 어떠한 거냐? 서로 다른 두 실근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절대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부호가 반대면.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좀 있어. 두 군의 합 있죠. 부호가 부호가 반대인 상태에서 두 군의 합 판단되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돼. 왜? 양수가 더 클 수도 있고 음수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판단 안 돼. 그런데 두 군의 곱값과 부호가 반대니까 곱하면 무슨 수? 음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치? 이 세 조건 모두 다 이놈이든 모두 다 교집합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냐?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바로 근의 분리라는 거예요. 근의 분리. 근데 나는 이거 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위치. 오케이? 자, 먼저 근의 위치라는 거에 대해서요. 조건,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판단해 나가느냐. 그 조건의 종류를 외워놓자고요. 첫 번째, 판별식 씁니다. 아까랑 비슷하네. 두 번째부터가 새로운 용어 나온다. 경계값 비교라는 게 나와요. 경계값 비교.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칭축 비교. 요 세 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야. 세 단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다. 가장. 근데 위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요건 알아야 돼. 지금 근의 부호는 두근이 부호가 뭐 양이냐 음냐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근의 위치는 이런 거야. 두근이 있어. 있는데 얘가 뭐 3보다는 클 조건. 뭐 두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조건. 이런 것들이야. 이해가니? 근데 야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느낌이 감이 와야 돼. 근의 부호보다는 근의 대략 위치가요 좀 더 근에 가깝지. 근데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니? 근의 개수 바로 판별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예 근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거 뭐?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에 대해서 점점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근의 분리. 그럼 요건 좀 유형으로 몇 가지를 볼 거거든. 그럼 케이스로다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근데 얘가요, 두 근 모두 K보다 클 때야, 클 때. 근의 값이요, K라는 값보다 크대. 자, 지금부터 우리 잘 봐야 돼. 자, 먼저 내가 수직선상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 야, 요렇게 X축이 있는 거야, X축이. 오케이? 근데 K라는 값이야. 뭐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두 근보다 K보다 크대. 오케이?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K보다 큰 값이니까 뭐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런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얘를 방정식을 뭐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니? 방정식을 함수로 볼 수 있지? 요거를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그리고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이지?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지? 그럼 알파 베타라는 것은 결국 뭐니?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알파 베타 형성되는 거지. 그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요렇게. 그치? 이런 위치 관계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야, 그러면 봐봐. 이 위치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다 이 두 근이 결국 K보다 크잖아. 자, 그럼 여기서 조건 이제 뽑아내는 거야. 자, 첫 번째 조건. 먼저 어렵게 보지 말고요. 뭐였니? 아까 첫 번째. 판별식 처리했지, 판별식. 보니까요. K와 상관없이요. 무조건 두 근이 존재해야.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는 뭐 한다? 크거나, 잘 들어. 같다요, 이때도. 왜요, 선생님? 그냥 두 근이라 그랬지? 중근도 정확히는 두 개인 거야. 이해가니? 근데 만일의 문제에서 요 앞선에 뭐라고 나올 때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가장 까다로운 게 이게 처음 보는 게 요거야. 경계값 비교라는 거야. 경계값 비교. 근데 경계값이라는 게 어디 부분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있죠, 요거. 어떠한 값보다 클 때 이런 K. 이게 경계야. 잘 들어야 돼. 이 K가 X의 값인데 얘를요 쭉 2차 함수에 대입을 해봐봐. 그럼 요게 대해 대응하는 값이 FK일 거 아니겠니? 그치?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 함수 값이요. x보다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니?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 위쪽이라는 것은 이 fk가 무슨 값이라는 거야? 양의 값이라는 거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fk가 뭐여야 된다? 양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칭축 비교인 거야. 대칭축. 자, 우리 어릴 때 요거 많이 봤지? 자,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거지, 그치? 근데 이 대칭축이 K보다 어쩌니? 어느 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자, 대칭 추계 방정식.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대칭 추계 방정식 사용해갖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무엇보다는, K보다는 어느 쪽? 크다,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바로 요런 근의 위치를 갖는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런데 케이스 한번, 2 한번 가보자고. 야, 똑같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두 곳 모두 K와 K- 사이에 존재할 때야. K와 K- 사이에 존재할 때야. 자, 그래프로 좀 그려보자. 자, 여기가 X축이야. 자, 그럼 K가, 선생님이 대충 할게. 여기가 K야, 이쯤이. K-가 이쯤이야. 자, 어차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군이지? 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근이 K와 K- 사이에 존재하니?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 그치? 바로 요렇게 하는 순간 요 교점 하나가 알파가 한 근, 얘가 베타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역시 조건 뽑아주는 거야. 이번에도 주의. 그냥 두근이라 그랬지? 혹이라도 앞쪽에 서로 다른 두근하면 이제 0은 빼줘야 돼. 우선은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경계값 비교지. 근데 이번에는 경계값이 좀 더 까다로워. K도 있고요. K-도 있지. K라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 역시 양수고요. K- 넣었을 때도 역시 함수값 뭐가 되니? 둘 다 양수돼야 되지. 자, 따라서 FK도 양수고요. 또 FK-도 양수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대칭축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근데 대칭축이요, 요쯤에 포진하는 건데, 요 축도요, 뭐야, 이번에는? K와 K-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K와 K- 사이에 존재해야죠. 그쵸? 결국 또 요 세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요. 오직 한 근만 K와 K- 사이에 존재야. 야, 오직 한 근만이라는 표현, 요 국어적인 표현을 잘 봐야지. 야, 이 얘기 뭔 얘기니? 무조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그 중에 하나만 K와 K- 사이에 있어야 돼. 항상 그래프부터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자,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 가정할게. K가 이쯤에 있고요. K-가 이쯤에 있다고 칠게. 오케이? 그러면 봐봐. 2차 함수가 또 어떻게 그려져서 X축과의 교점의 근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 거니? 결국 이거지. 대충 요렇게 처리가 되면 되지. 그러면 한 근은 K와 K- 바깥에 있고요. 아이고. 또 한 근은요. K와 K-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그치? 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때도 역시 또 조건 3개. 자, 어차피 오직 한 근이라는 표현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요때는 판별식 D가 뭐예요? 0보다 큰 거야, 무조건.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이때는, 그치?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요거. 야, 우리 요 잘 봐야 된다. 그러면 K일 때 있지, K일 때. 경계값 비교자를 두 번에. K를 넣어주면요, 음이지. K- 넣으면 무슨 값이니? 양이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줄 아니? 이 참수가 이렇게 돼도 오직 하나지만, 봐봐. 이렇게 돼도 오직 하나 아니니? 이렇게 지나도? 근데 이때는요, K를 넣으면 무슨 값이니? 양이지. K- 넣으면 무슨 값이니? 음이지. 근데 이 두 가지 다 들어있잖아. 근데 너무 길어서 이걸 하나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FK를 넣은 것과 FK- 넣은 거 있지. 두 개 곱해서 뭐 음수면 되지. 그럼 한꺼번에 다 들어있잖아. 왜요? 이 케이스라는 것은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경계값에 대한 함수값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칭 축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잘 돼. 요건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니? 야, 얘가요 조금 절로 가서 그럼 축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얘가 좀 더 여기로 조금 오므려서 당겨져.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판별식과 경계값 비교로만 우리는 처리해 주는 거다. 이해가 안 가니?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자,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까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요 문제 보시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좀 의미를 정확히 봐야 된다. 자, 먼저 B라는 점의 좌표는요. 2,0이에요. 자, A라는 점의 좌표는요. 1,0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니? 바로 X 절편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X 절편들이요. 마이너스 1과 B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서 A와 B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요. 이거를 막 뭘 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냥 요걸 보자마자 바로 2차 함수를 한 80% 구성할 수 있지. 근데 잠깐만. 최고차항은 뭐 인수분해가 된 절편을 알려준 값이든 무엇이든 살아있거든 항상. 그러니까 2라는 조건이 숨어있는 거야. 따라서 최고차항은 2고요. 절편의 값이와 마이너스 1과 B가 있지. 그럼 요거는 보지 말고 2만 보고 최고차항 그리고 절편만 보면 바로 2차 함수를 반쯤 세울 수 있지. 따라서 x 플러스 1이고요. x 빼기 B라고 쓰면 되지.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될 거 아니겠니? 전개해갖고요. 그치? 자, 따라서 y는 그러면 2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하고요. 1-bx고요. 그리고 나서 2b가 되겠지. 그치? 요 식이랑 얘랑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바로 어디?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또 요 부분이 그냥 a가 되면 되겠네. 그치?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맞고요. 자, 따라서 요거 그대로 처리해주니까 2하고요. 1 빼기 B가 얼마? 마이너스 4고요. A라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2B죠. 자, 여기서 바로 B가 나오겠네요. 자, 먼저 2로 한 템포 약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1을 넘겨주니까 B는 3 되죠. 자, B는 3 여기다 넣어주니까 그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A와 B를 모두 다 구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뭘 구하래요? 더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더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지. 자, 요 문제 보면요. 자, 2차 함수고요. 자, 중요한 건 요거야. 꼭지점이요. 꼭지점. 꼭지점이요. X축 위에 있도록 이죠. 근데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X축과 위치 관계잖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 뭔 얘기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관계 바로 뭐 한다라는 거니? 접하는 관계죠. 접한다라는 것은 얘를 방정식으로 놨을 때 판별식 D가 그냥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요거만 해서 우리는 결국 A의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얘가 방정식으로 놓고 능력으로 놓고 그러니까 판별 처리 좀 돼요. 간단한 문제죠. D 플러스 4네요. 그쵸?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싹 전개해주면 되네. 그치? 자, 그래서 A의 제곱 자, 6A 9 빼기 2A의 제곱 빼기 3A 플러스 1은요. 자, 그냥 정리만 해줍시다.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3A 플러스 10 해주면 되죠. 최고차항 마이너스까지 정리해서요. A의 제곱 3A 빼기 10은 0.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가 A 빼기 5 A 플러스 2 해주면 되지. 따라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와 5 나오겠네요. 그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요. 자, 양수의 값을 요구했으니까 5로만 처리해주면 되겠네. 넘어갑니다. 자, 요거 볼게요. 3-3번 볼게요. 3-3번. 자,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이거 있어. 요 그래프 y는 이거의 두 교점 중 선생님 문제 이거 다 막 풀고 다 선생님 막 떠올라요? 어? 왜? 풀고 막 저 풀이가 있는데 답지 저거 파란색 글씨 어떻게 다 모르는 것을 하세요? 자, 봅시다. 자, 닥치고요. 자, 먼저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고. 자,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에 대한 두 교점 중 한 교점의 x좌표요. 자, 한 교점에 대한 x좌표라는 얘기는 결국 얘를 어떻게 놓는 거니? y는 같다라고 놓으면서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근 얘기지, 그치? 자, 먼저 좀 처리해보니까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ax고요. 플러스 b는 2x 하고요. 빼기 5로 가자 이거지. 자, 몽땅 다 넘겨서 정리 좀 해줄게. x의 제곱이고요. a 빼기 2하고 x고요. 그리고 b 플러스 5죠. 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와의 교점의 x좌표가 이거란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이놈이 한 근이지, 그치? 그리고 동시에 조건이 있다. a와 b가 어떠한 조건이니? 유리수라는 조건이네. 우리 유리수? 그럼 한 근이 이거면 무조건 또 한 근은 뭘로 갖는 거야? 켤레근 갖는 거죠.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서 베타라는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걸 막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 뭐 사용하는 게 좋니? 근각계수 관계를 사용해서 하는 게 편하겠네. 자,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빼기 a로 처리해주고요. 근데 이거와 이거 더하면 그대로 4죠. 그러면서 요 식에서 바로 a가 나오겠죠. 따라서 a라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되네요. 자, 두 군의 곱이죠. 자, a분의 c니까요. b 플러스 5죠. 자, 두 군의 곱 잘 봐. 요거 곱해주니까 합차공식 되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얼마로 정리돼? 1 되지. 따라서 요때는 b는 얼마요? 마이너스 4로 가주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교점의 관계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먼저, 요 문제가 바로 뭐니?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네요. 바로 뭐니? 근의 분리죠. 분리. 그러니까 분리라는 단어보다 뭐라 그러는데 위치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놈에 대해서 두 근이 있는 거야. 근데 한 근이 1보다는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보다 작다. 잘 봐. X축에서요, 위치 관계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 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경계가 되는 게 얼마랑 얼마를 기준 경계냐면 1과 마이너스 기준 경계인데, 잘 봐. 마이너스 이쯤에 있고요, 1이 이쯤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봐. 1보다 하나가 크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쯤에 있는 거지.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러니까 이 참수가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형성돼야 돼?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되는 거죠. 그치? 여기가 바로 알파고요. 하나. 여기가 바로 베타로 처리해 주자고요. 자, 바로 근의 분리라는 거 첫 번째 뭐부터 하니? 판별식이지? 근데 잘 들어, 여기서. 판별식인데 이번에는 이 판별식이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군이 돼야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그냥 크다라고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럼 먼저 판별 처리하려고요. 판별식 t 할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그러면 12대가 되지? 0보다 큰 거요. 야, 그런데 얘들아, 이거 살짝 보고요. 이거 원래 이제 막 전개하고 막 인수분 해야 되지. 근데 나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요건 또 쉽게 봐봐. m이라는 값에다 얼마를 넣어도요. 제곱이니까 양수거나 0이죠. 거기다 10이 더했대. 그러니까 이거 0보다,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제가 착각했네요. 부두가 반대인 줄 알았네요. 그냥 귀찮지만 쫙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4m 제곱이고요. 빼기 4ab이고요. 잠깐만.
여기서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3 되겠지. 아, 이거 좀 문제, 귀찮은 문제네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거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귀찮긴 하지만 요거 뭐 해줘야 돼요? 근해 공식 써줘야 된다. 이거 짜증나네.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그니까 얼마니 이거? 저거 뭐? 왜 허수 나와? B의 제곱 마이너스 아이씨. 마이너스 A신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AC든 CA든 음수 나오는데? 저거 뭐?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역시 근해 분리니까 세 가지지. 첫 번째, 판별식이요. 근데 판별식이요, 무조건요, 요런 위치가 되려면 중구는 안 되죠? 따라서 위치상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자, 판별식부터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그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12가 되지? 얘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런데 요거를 막 정리하고 처리해주면 좋은데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요거는. 거기다 또 요거를 막 정리해서 막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근해공식도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잘 생각해봐. m에다 2의 값을 넣었어. 그런데 제곱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거나 0이지. 거기에다 12를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따라서 이 범위, 판별식을 처리했을 때 m에다는 뭘 넣어도 성립하는 게 이건 뭐라고 답을 처리해줘야 돼? 그렇지.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다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두 번째. 그 다음 뭐였니? 경계값 비교였지? 경계값이라는 건 바로 어떠한 값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이런 애들이지? 그에 대한 함수의 값이요. 마이너스를 넣어도 음수가 돼야 되고요. 1을 넣어도 무슨 수가 돼야 돼? 동시에 둘 다 음수가 돼야 되지? 자, 따라서 함수, 요때는 함수를 잡는 게 요거.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fx로 잡자고요. 오케이? 자, 따라서 무슨 얘기니?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음수, 또 1을 넣어도 역시 음수.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1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요. 빼기 3. 요거 음수. 자, 먼저 요거 좀만 정리할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이고요. 요거 하니까 2인데요. 결국 마이너스 1 되니까 요거 결국 넘어가니까 1이지. 자, 결국 m이라는 것은 부동호 바뀌어주면서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지. 두 번째 간다. x에다 이제 얼마를 넣는다? 1을 넣는다. 자, 1을 넣어주니까 1이고요.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3 이렇게 되지. 역시 요것도 음수가 돼야 되네. 자, 또다시 요거서 2m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상쇄되고 3 되고요. m이라는 것은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작다. 근데 중요한 거, 요거랑 요거 어찌해야 되니?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그냥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m은 얼마보다는 작아? 2분의 3보다는 작다라고 처리하면 되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세 번째를 하려고, 세 번째가 뭐였지? 대칭축 비교였지. 근데 문제가 봐봐. 얘가요,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크게 그려도 되잖아. 그럼 축이 여기 있어. 근데 얘를 요렇게 했어.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를 요렇게 그려주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판단 가능하니? 조금 애매하니? 애매하지. 그러면 애매하면 한다, 안 한다? 아예 하지 않는다 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요, 뭐 해주면 되니?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뭐? 교집합 범주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답은요, 모든 실수와 요거의 범주니까 답은 뭐가 돼버려? 그냥 요놈이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답을 처리해주면 된다. 이해가죠? 자, 보시면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져야 된다. y는 2x 플러스 4라는 요 조건하에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이지.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식에 대한 최소의 값이라는 것은 이놈이 얼마를 갖겠지? 는 k라고 놓자고요. 그러면 그때 값은요, 뭐에 대한 값의 범위야? k에 대한 값의 범위다. 야, 요렇게 놓고 보면 봐봐. 변수가 요 식에서 k도 나오고 x도 나오고 y도 나오지.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고. y라는 것 대신에 이걸로 바꿔치기도 돼? 안 돼? 된다고요. 따라서 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y라는 것 대신에 이걸 넣어주는 거야. 2x 플러스 4에 대한 완전 제곱이야. 자, 조금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자, 요거 안에 있는 거 겸손하게 다 전개하면 되지. 자, 4x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16x가 되고요. 그리고 16까지 해주면 되겠지. 자, 최종적인 정리는 잘 봐야 돼요, 서이 끝까지. 자, 이제 정리해주니까 2x의 제곱이지. 그리고 16x고요. 그리고요, 16이거든. 자, 봤더니요, K는 하고 X로만 정리가 돼 있지, 그치? 그럼 결국 이게 어떤 꼴이니? 식의 형태는 2차 함수의 꼴이지. 이해 가니? 근데 여기 주의해야 돼. 나중에 정리해 줄 건데, 지금 요 문제는요,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거든? 항상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정의역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고, 정의역. 근데 정의역이 따로 없죠? 정의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값이라는 거 최고차 양수지. 그럼 그래프 형태가 대략 어떻게 되겠니?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 그럼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소값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만 요구한단 말이야. 이해 가니 안 가니? 따라서 이 상태에서 그 최소의 값이라는 건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되니? y좌표가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표준형 5초 갖고요. 꼭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K는 요거 보니까 2로 먼저 묶어야 되겠네. 그러면 8x 16. 자, 2로 묶어준 상태에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자, 요거 제곱하니까 16이지. 빼기 16인데 요거 있지? 빼기 얼마가 되니? 32지. 근데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요렇게 한 상황에서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인데, 그치? 바로 꼭점의 y좌표가 최소값 되겠지? 따라서 얼마로 처리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16 처리해주면 된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그래프도 다 그려야 돼서요. 그러니까 잠깐만 확인하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처리해갖고요.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요렇게 하고요. 그래프가 최고점 양수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최소가 여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무슨 축이니? 이제 여기 x축이야, 그대로. 근데 얘가 무슨 축이야? 중요한 거. y에 대한 함수의 값이지. 여기 y래. k에 대한 함수 값이 k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요 정도까지 인지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상당히 조금 처음에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게 왜 그래? 근데 이게 기본 식의 틀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야, 요 문제는요, 뭐, 사실은 크게 고민할 거 없지? 보니까 느낌이 바로 오지 않니? 야, 요 부분을 우리 뭐 하고 싶니? 치환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결국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1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대문자 x로 먼저 치환을 할게. 그럼 치환을 하면 단순한 대문자 x에 대한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면서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어떤 최대 최소 문제니까 무조건 표준형 가서 그래프 그려서 높은 거 낮은 거 판단해주면 돼. 그런데 잘 봐야 돼, 여기서. 먼저 요것도 이렇게 가자. 먼저 표준형 고칠게. 그럼 x 빼기 4의 제곱하고요. 이거 제곱한 거 빼줘야 되는데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16이 되면서 플러스 19가 된다고. 근데 만일에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은 요 얘기 아니니? 최고차는 양 음수지. 그럼 그래프 위로 볼록이고 최대값만 존재하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슨 값과 무슨 값. 최대와 최소 모두 다 구하래?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정역이 있어야 돼. 그럼 정역 여기 있네? 이거 써먹으면 되네? 큰일 날 소리인 거야. 왜 큰일 나니? 정확히 봐야 돼. 지금 얘는 변수가 무슨 x니? 여기 보니까 대문자 x지?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대문자 x에 대한 정의역 범위가 필요한 거야. 대문자 x에 대한 정의역 범위. 근데 얘는요, 무슨 범위니? 소문자 x에 대한 범위지? 그럼 대문자 x에 대한 정역 범위를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구하는 거로, 여기서. 자, 무슨 얘기냐? 이것 자체가 함수를 또 가지잖아. 대문자 x라는 것은 자, 요 부분을 표준형 고쳐갖고요. 요거의 제곱이고 빼기 2지. 여기에 대해서 소문자 x에 대한 정의역이 얼마에서부터 얼마? 소문자 x가
2에서부터 4라는 범주에 대해서 결국 대문자 x가 갖는 값의 범주가 있지? 그 값의 범주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정역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래프 요거 한 번 더 그려야 돼. 요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자, 보니까 조그맣게만 그릴게요, 요거는. 보니까 꼭점의 좌표가 얼마, 얼마니? 1,-2지?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또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야, 그리고 나서 정역 범주 잘 봐. 2에서부터 4야, 소문자 x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가 2이고요. 대략 이쯤 잡자. 4로 잡자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영역을 색칠을 조금 해보면 요렇게 될 거 아니겠니? 요렇게요. 오케이? 그럼 색칠한 부분에서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자, 근데 잘 봐야 돼. 얘가 무슨 축이니 정확히? 요거 x축이 소문자. 여기가 무슨 축이야? 바로 여기가 바로 대문자 x축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의 범주는 뭐에 대한 값의 범주? 대문자 x에 대한 값의 범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x의 소문자 x에다 1을 넣었을 때에 대한 함수값에서 소문자 x에 대한 4를 넣은 함수의 값 요 사이의 범주가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될 정의역의 범주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래서 먼저 좀 짜잘한 연산이 필요하니까 소문자 x가 2일 때 한번 넣읍시다. 그러면 소문자 x가 2일 때니까 1 빼기 2니까요. 우선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가? 우선 마이너스 1. 자, 또 소문자 x가 얼마일 때가 제일 크니? 4일 때겠지 당연히. 여기다 4 넣어주니까 3의 제곱되네. 9 빼기 2니까요. 따라서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7. 여기가 7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과 7이라는 범주는 얼마에 대한 범주니? 대문자 x에 대한 값의 범주야. 대문자 x가 얼마에서 얼마의 값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대문자 x가 얼마를 갖는 거야? 7을 갖는다고. 요놈에 대한 적용 다시 1로 넣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7이라고요. 오케이? 다시금 또 한 번 2차 함수 그래프를 또 표기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요렇게 처리가 되고, 이번에는, 야, 여기가 무슨 축이니, 이거? 대문자 x축이 되는 거야. 바로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요. 요 2차 함수 그래프요. 자, 바로 꼭점의 좌표가 얼마, 얼마. 야, 조금 대략으로 잡자. 여기를 4하고 여기를 19로 잡을게. 아이고, 안 되겠다. 한 요점은 이제 19로 잡자고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 찍어놓고 최고창 마이너스죠.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정의역보다 또 얼마에서부터 얼마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7이지? 자, 한 요쯤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요. 7을 한 요쯤 놓을게. 요쯤. 오케이? 따라서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대로 잡아주고요. 그대로 잡아줘서 해당되는 거 색칠을 해주면 뭐 요점 되겠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근데 잠깐만. 요런 것도 요령이야, 나중에. 그냥 요거 갖고 하고 요거 갖고 하고 요거 갖고 해서 제일 높은 거 최대. 당연히 이건 최대지. 최소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가 원래는. 근데 판단해주는 요령이 있어. 어떻게 좀 빠르냐면 축을, 여기 축이지. 축을 기준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아래쪽에 대응되겠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요거 간격은 얼마니? 요거 간격은 보니까 5가 되지. 그리고 요거 간격은 얼마가 되니? 지금 3이지? 아, 선생님 그래프를 잘못 그린 거야. 이해 가니 안 가니?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값이 더 작겠지. 오케이? 이해 가니? 이거 명심해줘야 돼. 아니면 나는 그래프도 못 그리고요. 바보예요. 그러면 다 넣어버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격이 더 멀리 있으니까. 따라서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작은 최소의 값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자, 이 함수식에 대한 최대요. 최대는 그냥 바로 19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최소의 값을 해주려면 바로 어느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x에다 얼마 대문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5 되지. 거기다 19를 더해주라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요거 19를 더해준 값으로다가 처리를 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결국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우리는 최소는 최대는 19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6으로다가 답을 내주면 된다. 오케이?